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어젯밤에 처음으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퇴근길 눈발은 가로로 날려 꼭 눈의 나라로 내 차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 1시간 이른 출근길, 주위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까 조심스럽게 나섰지만 도로는 제설 작업이 말끔히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오늘 셀리의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펴낸 곳 슬로디 미디어 그룹, 김민균 님이 지으신 의사가 되려고요. 책의 일부입니다. 의사가 되려고요. 김민규.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 보통 인턴이 초진을 보게 되는 환자는 경증 환자인 경우가 많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날도 여지없이 초진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환자 목록에도 내가 봐야 하는 급한 환자는 없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의 다급한 말이 들렸다. 선생님, 소화구역 환자 이상이에요. 빨리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급한 일인가? 나는 아이의 차트를 들춰 살폈다. 레벨 4, 15살. 기운이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차트상으로는 당장 급해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 아이가 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상황. 나는 서둘러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소아구역으로 향했다. 소아구역에 도착하니 저 멀리 침대에 누워있는 왜소한 체구의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15살 같지 않았다. 얼굴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몸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듯 뒤틀려 있었다. 아이 엄마는 이상하게 평온해 보이고 아이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는 딱 하나였다. 응급상황. 환자 바이탈 체크해 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아이는 이름을 불러도 몸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감겨있는 눈꺼풀을 위로 올려보니 양쪽 눈동자가 모두 위로 올라가 있어 흰자만 보였다. 아이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경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온몸이 오싹해졌다.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머릿속에 펴진 페이지의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측정한 혈압을 봤다. 50에서 30. 손이 떨렸다. 순간 모든 상황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서둘러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소화구역 도와주세요.
크게 소리쳤다.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로 달려왔다. 생체징후 숫자들은 빨간빛, 노란빛으로 그리고 땡땡거리는 알람 소리로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나타내었다. 이번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크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소아구역 CPR! 빨리 소생실로 옮겨! CPR이 발생했다는 소리에 모든 의료진이 달려왔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고 나는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소생실로 옮겼다. 아이를 옮긴 뒤 선생님은 나에게 아이 엄마에게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라고 했다. 다시 뛰어가 아이 엄마에게로 갔다. 이상하게도 아이 엄마는 계속 평온해 보였다.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했다. 내가 진료를 늦게 봐줬기 때문에 아이가 저지경이 되었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결국 아이 엄마에게 알아낸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아이가 2주 동안 매일 죽 반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탈수가 심해 큰 병원을 가야 한다고 여러 의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집에만 두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아이의 활력 징후는 돌아왔다. 그런데 잠시 후 응급실 안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안 돼요, 안 돼!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아이 엄마가 갑자기 와서 아이의 산소 튜브를 뽑으려 했고 의료진과 안전요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교수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이 엄마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이 엄마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아이를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병원에 와서 모든 책임을 떠맡기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다. 상황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난 후 누군가 내 머리를 망치로 친 것처럼 머리가 아팠다. 간호사 선생님이 빨리 봐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아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다. 빨리 확인하지 않은 내 책임이 됐을 것이다. 아이 엄마가 덮어씌우려고 했던 모든 잘못까지 전부 내 책임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에 두려웠다. 면허증을 가진 의사이지만 아직 경험하고 공부해야 하는 인턴이다. 직접 눈으로 본 것 이외의 것은 믿지 말라고 하셨던 스승님들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더 열심히 움직여 직접 환자를 만나보고 경험하고 넘겨짚지 않고 보다 정확한 생각을 하는 것만이 나를 인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힘들었던 만큼 오늘의 일은 훗날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